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 초년생의 재무관리. 얼마 전에 제가 흑수저 탈출기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제 경험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흑수저 탈출기 2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살면서 돈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지금도 가난해.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게 되죠. 월급을 받았을 때 다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차를 산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최신 IT 기기를 산다거나 다들 하고 싶은 일이 많을 텐데 돈을 모으셔야 합니다.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모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주기라는 게 있어요. 20대가 돼서 취업을 조금 일찍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학을 가신다면 대학을 가고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온 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취업을 했을 때 나이가 빠르면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쯤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해서 사회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삶의 주기에서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도 빠른 분들은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후반까지 그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죠. 20대 중후반에 취업을 하면은 자신이 결혼하기까지의 시간이 채 5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결혼을 할 때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물 예단 혼수를 한다거나 자신의 결혼식에 돈을 많이 쓸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필요한 거, 신혼집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전세든 자신이 집을 사든지요. 자신이 금수저다, 집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돈을 벌어서 많이 모으셔야 돼요. 돈을 모을 때 재무설계사와 상담도 해봤고요. 재무설계사분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월급쟁이는 재무설계가 필요 없어요. 자신의 삶의 주기에서 다양하게 돈을 사용을 하죠. 결혼을 할 때나 집을 장만할 때나 아이를 출산할 때나 이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돈을 사용을 하는 거지, 자신이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내기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투자에 대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계란은 사람들이 돈을 모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의 돈을 모아서 그거를 분산 투자를 하죠.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돈은 계란 한 알이에요. 그거는 분산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몇 천만 원의 돈으로 투자를 해도 거기서 손실이 난다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냐면 그게 내 전 재산이잖아. 자신의 자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자랑은 아닌데 차도 없고 명품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해외여행은 29살 때 회사 워크숍으로 처음 가봤습니다. 그럼 돈을 벌어서 뭐 하냐? 다 저축을 했어요. 저도 가난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생활에 안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정석적인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르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리스크를 많이 갖는다면은 잘못하면 손해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돈을 모으는 방법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저는 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돈을 소비를 하고 무언가 물질적으로 충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이 돈이 증가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 저는 당연히 후자예요. 두 번째, 내가 돈을 모으고 통장의 잔고가 증가하는 걸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가계부를 쓰세요. 제가 20대 때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개인 재무제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는지 이거를 다 체크를 했거든요. 자신이 한 달 소득에서 10%를 더 벌려면은 시간을 소모하고 노동력을 소모해서 또 다른 일을 함으로써 10%의 소득을 더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계부를 쓰고 자신이 돈을 세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 지출을 줄인다면은 가계부를 쓰는 30분 만에 자신의 소득을 10%더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예금, 적금, CMA,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찾아보신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CMA 같은 경우에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은 연이율 4%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썼던 상품이라서.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는 연이율 1%를 매달 나눠서 지급합니다. 입출금 통장이다 보니 돈을 언제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이 돈에 대해서 이자가 매달 저한테 지급이 돼요. 이런 좋은 상품들을 찾으시면은 좀 더 돈을 모으시는데 도움이 되고요. 주식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자신이 돈을 벌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저는 조금 쫄보예요. 돈을 잃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해가 날 수 있는 이런 주식 같은 거는 해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생활비로 30만 원을 드리고 저는 한 30에서 채 5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사용을 했어요. 당시에 제가 180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으로 치면 한 달에 100에서 150 정도씩은 항상 꼬박꼬박 넣었죠. 그럼 1년에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급여도 점점 상승을 했죠.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제가 돈을 더 많이 안 썼거든요. 그렇다면 저축 금액은 2천만 원, 3천만 원 점차 증가했습니다. 제가 싱글일 때 한 달 최대 저축률이 퍼센트지로 75% 정도 저축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욕망이 있고 요즘은 SNS 이런 거 보면은 남들 부럽잖아요. 멋진 차를 가지고 있고 해외여행을 하고 맛집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게 부럽긴 한데 내가 흙수저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 자산을 증가를 시켜야 된다면은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열심히 돈을 모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저는 차가 없어요. 아무래도 서울에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편하고요. 차를 가짐으로써 한 달에 소비가 약 30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또 자동차는 구매 이후에 계속 감가상각이 발생을 합니다.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런 이유로 제가 차를 구매하지 않았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공기계를 따로 구매를 하고 저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할인을 받고 한 달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요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싱글일 때 건강과 관련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000원짜리 의료 실비만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어차피 내가 싱글이면은 부양해야 될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 싱글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살면서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의료비만 커버하면은 됐던 거죠. 앞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짠돌이고 결혼을 하고 경제권은 둘 중에 돈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제가 가지게 됐죠.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거의 돈을 안 썼어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주변에 알려야 되는 지인분들께 식사만 대접을 하고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처가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동안 뿌렸던 축의금을 회수하고 싶어가지고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러시면 결혼식장에 소모되는 돈은 처가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했어요. 드레스 턱시도 같은 거는 결혼식장에서 무료 대여를 했고 저나 와이프나 그렇게 결혼식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물예단 이런 거 다 빼고 서로 반지 하나씩 나눠 가졌죠. 근데 이게 살이 쪄가지고 반지가 안 들어가. 새로 신혼집을 꾸미면은 혼수라고 하죠. 많은 물건들이 필요한데 당시에 와이프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공부가 끝나면은 해외 파견 근무를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수를 새로 싹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해외에 파견 근무를 간다면은 오히려 처분하기가 난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고 가전제품 매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만 50만 원을 주고 사서 썼고요. 이것 좀 이제 좀 바꾸고 싶은데 고장이 안 나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고요. 결혼할 때 스튜디오 사진도 찍는데 제가 카메라 장비가 있고 제가 찍을 줄 아니까 렌탈 스튜디오라고 하죠. 1시간에 몇만 원을 주고 스튜디오를 빌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 둘이서 사진을 찍었고요. 결혼할 때 총 들어간 비용은 신혼여행만 한 300에서 400만 원 쓰고 나머지 자잘한 거 구두, 넥타이, 뭐 아까 얘기 드린 가전제품 이런 거를 다 샀을 때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결혼을 했고요. 자, 이렇게 아끼고 열심히 돈을 모으시면은 1년에 약 2천만 원 정도의 저축이 가능할 거예요.
물론 자신이 사회초년생이라서 급여가 적으면은 좀 더 작은 금액일 거고, 자신이 급여가 많은 회사를 다닌다면은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가 있겠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점점 급여는 올라갈 거고요. 저축 금액도 커질 겁니다. 1년에 2천만 원을 저축을 한다면은 5년 후에는 1억의 돈을 모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면은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5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해보시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라고는 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5년, 10년 열심히 돈을 모으시면은 1억에서 2억의 돈이 생기시죠. 자,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사러 가봅시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추천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